해외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투자 기준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아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칙이 없다면은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막연하게 10% 수익 나면은 매도하겠다, 20% 수익 나면 매도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주식을 하면은 되게 손해가 나겠죠. 그리고 이익을 많이 못 보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나면은 이득을 보겠다, 익절을 하겠다, 매도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10% 수익 난 이후에 100%, 300% 이렇게 수익 난 그러한 주식을 본 적이 많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미국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애플, 아니면은 구글이랑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 이런 회사들을 뭐 10%만 수익 나고 매도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를 지금 많이 하겠죠. 그 후로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났고 뭐 10배, 100배 이런 건 우습게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매도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에서 3위까지 아무거나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 내지는 마이너스 20%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거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점입니다. 지금 뭐 전고점, 뭐 신고가를 찍었다 하면은 신고가에서 마이너스 20% 조정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매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원칙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그 주식의 그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고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느라고 시간도 없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전문가처럼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겠죠. 그리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알 정도의 그러한 정보라면은 다른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고급 정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제 안전한 우량주가 되겠죠. 그 우량주가 지금도 잘 나가느냐,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느냐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매도 시기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에 있어서는 매수와 매도 기준이, 이런 원칙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했습니다. 일단 매수는 내가 또는 나의 직장이 돈 내지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마케팅 쪽인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네이버나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창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어떠냐면은 유튜브가 가장 강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젊은 타겟층으로 하는 마케팅 할 때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팀 내에서 사무를 볼 때 구글 메일을 저희 회사 대표 메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통해서 각각 이제 그 메일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 스케줄링도 구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대신에 저희는 그냥 스프레드시트를 써서 이걸로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 하면은 이제 근무표를 짜고 있는데, 그 근무표를 짤 때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사용해서 그 엑셀 파일을 메일로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메일을 통해서 메일에 이제 첨부된 파일인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스프레드시트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그냥 공유를 해버립니다. 그전에는 팀장이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스프레드시트에서 다 일일이 작성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냥
이 링크만 하나 단톡방에다 올리면은 여기다가 이제 각자가 알아서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너무나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많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직장에서 이거를 많이 쓰네. 구글과 유튜브, 구글 메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알파벳이라는 회사에서 하죠. 알파벳도 여기서 A랑 C 클래스가 있는데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그냥 A 클래스 A를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1순위는 알파벳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애플로 할까 어도비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어도비사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포샵 알죠? 포토샵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에 있어서 프리미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PDF도 그냥 많이 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냥 포토샵 한번 깔면은 그 라이센스 키를 계속 그냥 무한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거 IT 인프라 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를 매년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외였습니다. 수요조사를 매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거를 매년 물어보시죠? 여쭤보니까 이거를 매년 라이센스 비용을 회사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뭐 이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어도비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구나. 예전 같으면은 한 카피 팔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거가 아니라 매년 그 캐시플로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도비의 최근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대세 상승, 이제 10년간의 차트를 보니까 완전히 대세 우상향이더라고요. 뭐 조정을 받고 그런 것들은 다 똑같긴 하지만 이렇게 대세 상승, 성장하는 회사라면은 사볼만 하다. 그리고 이번 이제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영상이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꼭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 어도비 제품군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도비를 2순위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마케팅, 이런 SNS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맥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맥 OS 뭐 그런 맥 기반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편집 장비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제 회의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갤럭시 쓰는 사람 반, 아이폰 쓰는 사람 반. 그래서 그러한 점이 굉장히 애플이 지금 시총 1위죠.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애플은 OS까지도 자기네 회사에서 다 만듭니다. 그런데 IBM 윈도우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HP 워크스테이션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각각 소프트웨어와 그러니까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 그 PC를 만드는 그 다음에 갤럭시 같은 휴대폰을 만드는 그런 삼성 하드웨어 업체랑 소프트웨어 업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애플은 그거를 다 한다는 거. 그런 점이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4순위에는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요즘 점점 그래픽 카드의 중요성이 점점 커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게임을 점점 더 많이 하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요즘 유행이죠.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 카드를 이 두 회사가 거의 다 이제 거의 양분하고 있다는,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유념할 대목이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또 그 비트코인 그러한 그 채굴을 함에 있어서 이 엔비디아 비디오 카드가 굉장히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의 핵심인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이 엔비디아가 그러한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이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 AMD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대만계 CEO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유념해 볼 업체입니다. 그리고 5위는 TSM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죠. 요즘 뭐 컴퓨터든 뭐 자율주행 자동차든 휴대폰이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에서 모두 다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요즘 부족해서 난립니다. 그런데 그거의 점유율 1위가 TSM, 이 대만 회사죠. 여기가 이제 점유율 1위고요. 2위가 삼성전자죠. 그래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6위로는 이제 카카오를 들었는데요. 카카오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주로 업무를 많이 합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거의 카톡으로 대답을 많이 하고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단톡방이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수십 개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이제 회의를 할 때 카카오톡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위가 네이버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네이버 그렇게 검색했는 홍보 마케팅에서 네이버가 우세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때문에 네이버가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7개 회사는 주식이 뜨든 안 뜨든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기 매수로 그냥 걸어놨어요. 제가 일일이 매번 이렇게 차트를 볼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차트를 보면은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자동 매매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얼마어치씩 이렇게 사게끔 해놨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보시는 분들은 이거가 이게 이 중에 굉장히 비싼 한 주에 몇백만 원 하는 주식도 있기 때문에 되게 분할 매수를 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찾아보면은 이제 뭐 ETF도 있고요. 또 다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위 외에도 정말 요즘 유명한 거 딱 한 개만 꼽아보자면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이제 확 와닿지는 생활에 밀접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제가 전기차를 쓰고 있지 않아서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 보면은 전기차들이 하나둘씩 점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제일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 현대 전기차 그런 것들도 보이고 충전하고 있는 모습도 뭐 스타필드라든지 최근에 이제 신설된 쇼핑몰 그다음 우리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전기차 충전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전기차가 유망하겠다. 그래서 테슬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의 기술이 보니까 배터리 기술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 전기차야 뭐 그냥 전기로 모터 돌아가게 하면은 되는 게 전기차인데 그래서 그 기술은 이렇게 이입장벽이 이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뜬 다음에 전기차라든지 포드라든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너도나도 전기차가 이제 금방 나오긴 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기술은 바로 그 배터리 기술입니다. 근데 그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가 뭐 중국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3대장이 있죠. 이제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요. 하기가 좀 가격대도 너무 크고 분할 매수하기가 힘들다 하면은 ETF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덱스 2차 전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2만원대에 아주 싼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덱스 2차 전지에 관해서도 추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래 묻어둘 수 있을 만한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과 이제 한국 우량주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 주라도 사보시고 그 추이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떻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